옛날, 아주 먼 옛날에 동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수려한 산기슭 아래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은 사시사철 푸른 대나무 숲이 마을을 감싸 안고 있어 바람이 불 때마다 대잎이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신비로운 악기 소리처럼 온 마을에 은은하게 울려 퍼지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평온을 찾았고 자연이 주는 풍요로움 속에서 서로를 아끼며 화목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대나무 숲은 마을의 수호신과도 같은 존재였으며 그 중심에는 전설적인 만파식적의 기운이 깃들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는 낡았지만 정갈하게 관리된 기와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도윤이라는 이름의 젊은 선비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정갈하게 빗어넘긴 상투에 옥색 도포를 즐겨 입었으며 그의 눈빛은 맑은 샘물처럼 투명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깊은 신뢰를 느끼게 했습니다. 그는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대나무 숲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매일 아침 숲을 거닐며 대나무들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도윤에게 대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마을의 평화를 지탱하는 살아있는 생명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대나무 숲을 걷던 도윤은 이슬을 머금은 대잎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 인사를 건넸습니다. 대나무 사이를 지나는 바람은 그의 귓가에 속삭이듯 기분 좋은 소리를 들려주었고 도윤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는 마을의 평화가 이 대나무 숲에서 시작된다고 믿었기에 작은 돌멩이 하나나 꺾인 나뭇가지 하나도 헛도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도윤의 정성스러운 모습을 보며 대나무 숲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집 마당에는 커다란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그 아래에는 정갈하게 닦인 장독대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우물가에서 맑은 물을 길어 올리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물줄기가 바구니에 떨어지는 소리조차도 대나무 숲의 울림과 닮아 있었습니다. 부지런한 도윤의 손길 덕분에 그의 집은 언제나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은은한 대나무 향기는 지나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도윤의 집 근처에서 뛰어놀며 전설 속 피리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도윤이 지키는 숲속 깊은 곳에는 범상치 않은 기운을 내뿜는 거대한 대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를 만파식적의 원천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대나무는 낮에는 둘이었다가 밤이 되면 하나로 합쳐지는 신비로운 모습을 보였으며 그 안에는 나라의 모든 근심을 잠재울 수 있는 신령한 힘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도윤의 가문은 수백 년 동안 이 신성한 대나무를 지키며 그 비밀이 세상의 욕심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해왔습니다. 그는 매일 밤 달빛 아래에서 그 대나무를 보며 조상들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도윤은 평소보다 더 맑고 투명한 바다를 바라보며 마당에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담장 밑에는 노란 민들레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고 처마 밑에는 제비들이 둥지를 틀어 지저귀는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기묘한 떨림이 있었는데 그것은 숲의 기운이 평소와 다르게 미세하게 일렁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먼 바다를 바라보며 오늘따라 파도 소리가 유난히 깊게 들리는구나 라고 나직하게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도윤은 마을의 어른들이 모여 계신 정자로 향하여 정중하게 인사를 올리고 마을의 안녕을 살폈습니다. 정자 주위에는 만개한 진달래 꽃들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고 노인들은 바둑을 두며
한가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김노인은 도윤을 보며 자네의 눈빛을 보니 대나무 숲의 기운이 더욱 맑아졌구려. 우리 마을의 복이네 라며 인자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도윤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고 마을의 대소사를 꼼꼼히 귀담아 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도윤은 숲에서 가져온 마른 대나무 가지들을 정리하며 땔감을 마련했습니다. 그가 장작을 패는 소리는 규칙적이고 경쾌하여 마을의 평화로운 박동처럼 느껴졌고 가끔 들려오는 뻐꾸기 소리가 그 장단에 맞추어 울려 퍼졌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가마솥에 물이 끓으며 고소한 숭늉 냄새가 번져 나왔고 도윤은 소박한 밥상을 준비하며 자연이 주는 선물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일상은 이처럼 단순하고 평범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깊은 철학과 절제된 삶의 자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해질녘 대나무 숲은 붉은 노을을 머금어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신성한 대나무 앞에서 잠시 명상에 잠겼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전설 속 만파식적의 선율이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보듬는 부드러운 위로의 노래였으며 도윤은 그 소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숲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는 것을 보며 어둠 속에서도 대나무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서 있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도윤의 서재에는 낡은 고서들이 가득 쌓여 있었는데 그 중에는 만파식적의 유래와 연주법에 대한 단편적인 기록들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촛불을 밝히고 책장을 한 장씩 넘기며 조상들이 남긴 지혜를 탐구했고 혹시라도 닥칠지 모를 혼란의 시기에 대비하여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진정한 피리 소리는 입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문구를 읽으며 그는 마음가짐을 더욱 정갈하게 가다듬었습니다. 방 안에는 목형이 은은하게 감돌았고 창밖으로는 풀벌레들의 밤 노래가 고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 날 마을 장터에 나갔던 도윤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바다 너머 먼 나라에서 불길한 소문이 들려오고 있으며 평화로운 이 마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지 모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도윤은 사람들의 불안한 기색을 읽고는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우리에게는 굳건한 대나무 숲과 조상들의 보살핌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의 따뜻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다시금 마을에는 평온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도윤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아이들이 대나무 피리를 불며 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삐리 소리는 대나무 숲의 바람 소리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도윤은 아이들에게 다가가 피리를 잡는 올바른 자세를 가르쳐주며 전설 속 만파식적에 담긴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도윤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노을 지는 마을을 더욱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도윤은 마루에 앉아 달빛에 젖은 대나무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은 은가루를 뿌린 듯 대나무 잎사귀 위에서 부서졌고 숲은 신비로운 보랏빛 아우라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이 평화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두 손을 모았는데 그때 숲 너머에서 정체 모를 서늘한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가올 시련을 예고하는 듯한 낯선 느낌이었지만 도윤은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그 기운을 마주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마을 입구에 서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느티나무는 수백 년 동안 마을을 지켜온 산증인이었으며 도윤은 그 나무의 거친 껍질을 만지며 자연의 강인함을 배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가며 도윤에게 인사를 건넸고 그는 언제나처럼 정중하게 답례하며 이웃 간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풍경이야말로 도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만파식적의 진정한 의미와도 같았습니다. 도윤은 부엌에서 정성스레 쌀을 씻어 가마솥에 앉히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고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는 마을의 평화로운 아침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한 그릇과 소박한 나물 반찬으로 식사를 마친 뒤 다시 대나무 숲으로 향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도윤에게는 이 모든 과정이 대나무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수행이자 정성이었습니다. 대나무 숲의 오솔길은 도윤의 발걸음을 기억하듯 부드러운 흙길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숲속 작은 샘터에서 목을 축이며 물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맑은 물속에는 자신의 얼굴뿐만 아니라 울창한 대나무 숲과 푸른 하늘이 함께 담겨 있었고 도윤은 자신도 이 거대한 자연의 일부분임을 깊이 느꼈습니다. 그는 샘물 근처에 떨어진 낙엽 숲이 언제나 청결하고 성스러운 기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돌보았습니다. 도윤은 가끔 마을의 서당을 방문하여 훈장님과 함께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곤 했습니다. 훈장님은 도윤의 맑은 성품을 높이 평가하며 자네처럼 대나무의 절개를 닮은 젊은이가 우리 마을에 있어 정말 다행이네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훈장님께 감사 인사를 올리며 대나무의 굳은 기산과 유연함을 삶의 지표로 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당 안 읽는 소리가 대나무 숲에 바람소리와 섞여 들어오며 마을의 오후는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어느덧 계절은 무르익어 대나무 숲에는 새로운 죽순들이 껍질을 뚫고 힘차게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인은 어린 생명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주변의 덤불을 정리해주고 정성 어린 마음으로 보살폈습니다. 죽순이 자라나는 소리는 마치 땅의 심장 박동처럼 힘차게 들렸고 도인은 자연의 신비로운 생명력의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대나무들이 자라나 숲을 더욱 울창하게 만드는 과정은 마을의 희망이 자라나는 과정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도윤은 숲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 동해 바다를 멀리 조망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바다는 광활하고 웅장했으며 그 파도 소리는 대나무 숲의 소리와 공명하며 마을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다와 숲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며 만파식적이 단순히 피리 소리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기운이 하나로 모여야 발현되는 신비로운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바람은 그의 도포 자락을 가볍게 흔들며 지나갔고 도윤의 마음은 바다처럼 넓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도윤의 집 마당에 모여 소박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각자 집에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나누며 사람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도윤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고 이 평화로운 웃음소리가 바로 악마의 기운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깨달았습니다. 달은 둥그렇게 떠 마을 전체를 은은하게 비추었고 대나무 숲은 그 달빛 아래에서
고요하게 마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뒤 도윤은 혼자 남은 마당을 정리하며 깊은 정막 속에 잠겼습니다. 그는 마당 한 구석에 핀 달맞이 꽃을 보며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생명의 고귀함을 생각했습니다. 만파식적의 전설이 흐르는 이 땅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그저 거창한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박한 일상과 정을 변함없이 지켜내는 일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차갑게 식은 찻잔을 들고 대나무 숲에서 들려오는 마지막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도윤은 조상들의 위패가 모셔진 사당을 찾아가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는 가늘게 피어올라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도윤은 무릎을 꿇고 앉아 마을의 평화와 대나무 숲의 안녕을 위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순수한 헌신만이 가득했으며 그 어떤 욕심이나 두려움도 발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사당 밖으로 나오자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박혀 있었고 대나무 숲은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파도처럼 땀바람에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방 안으로 들어와 촛불을 끄고 누웠지만 대나무 숲의 기운이 온몸으로 전해져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호지를 투과해 들어오는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었고 그는 그 빛을 보며 내일도 변함없이 대나무 숲을 지키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숲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서는 수만 장의 댄잎이 쉬지 않고 속삭이며 마을의 밤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가고 마을은 깊은 안식 속으로 빠져들며 평화로운 전설의 서막을 열고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의 아침 안개가 평소보다 유난히 짙게 깔리던 어느 날 마을 어귀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행색의 남자가 나타나 느티나무 그늘 아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비단으로 짜인 화려한 도포를 입고 있었으나 옷자락 끝은 흙탕물에 절어 있었고 등에는 커다란 괴나리 보찜을 메고 있어 먼 길을 걸어왔음을 짐작해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음침한 구석이 있어 마을 사람들은 선뜻 다가가지 못한 채 멀리서 수군거리며 그의 정체를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고요를 깨뜨린 이 낯선 방문객의 등장은 앞으로 다가올 불길한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사내는 장터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 세우더니 신비로운 보석 몇 알을 꺼내 보이며 환심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서쪽 너머 큰 도시에서 온 거상이라고 소개하며 마을의 인심을 살피러 왔다는 감언이설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는 듯 대화 중간중간에 마을 뒤편의 대나무 숲과 그곳에 전해지는 만파식적의 전설에 대해 은근히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낯선 이의 화려한 말솜씨에 현혹되어 자신들도 모르게 마을의 소중한 비밀들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고 장터의 분위기는 묘한 흥분과 의심으로 뒤섞여 술렁거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사내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목소리를 높여 흉흉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시오 마을 사람들이여. 지금 바다 건너 저 멀리서는 무시무시한 전쟁의 기운이 몰려오고 있으며 이름 모를 괴질이 돌고 있다는 소식을 못 들었소. 라고 외치며 공포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이 재앙을 피할 방법은 오직 전설 속의 신비로운 피리뿐이라며 마을의 보물이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마을의 평화를 지키던 믿음은 사내의 자극적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요는 마당에서 대나무를 다듬다가 마을이 평소와 다르게 소란스러운 것을 감지하고
대문 밖으로 나와 길가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평소 인사를 잘하던 이웃들이 어두운 얼굴로 수군거리는 모습을 본 도윤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고 소문의 근원지인 장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가 장터에 도착했을 때 낯선 사내는 이미 사람들에게 꺼내어 세상의 평화를 구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사내의 눈 속에서 마을을 위하는 마음이 아닌 끝없는 탐욕의 그림자를 읽어내고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사내는 도윤이 나타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와 정중한 척 허리를 굽혀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이 바로 대나무 숲을 지킨다는 그 고결한 선비님이시구려. 지금 마을에 닥칠 재앙을 막기 위해 만파식적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니 협조해 주시오. 라고 말하며 도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차분한 어조로 우리 마을의 평화는 외부의 힘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하는 순리에 있습니다. 라고 답하며 사내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사내는 겉으로는 물러나는 척했으나 도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더욱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의 분위기는 급격히 냉랭해졌으며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를 불신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빨래터에 모인 아낙네들은 평소처럼 웃음꽃을 피우는 대신 정말로 전쟁이 나면 어쩌나 그 피리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데 도윤 선비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건 아닐까 라며 걱정 섞인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맑게 흐르던 냇물 소리마저도 이제는 불안한 속삭임처럼 들렸고 마을의 자랑이었던 평화로운 일상은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는 마을 곳곳을 누비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욕망과 두려움을 교묘하게 자극하여 도윤을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은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고 경험이 풍부하신 김 노인을 찾아가 현재의 상황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김 노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방 한 구석에서 묵묵히 집신을 삼고 있었으나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의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도윤이 방에 들어서자 노인은 하던 일을 멈추고 창밖의 어두운 대나무 숲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지금 마을에 부는 바람은 자연의 바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낸 탁한 바람이구나. 라며 현재의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넌지시 경고하셨습니다. 김노인은 도윤의 손을 꼭 잡으며 낯선 이의 말에 흔들리는 것은 마을 사람들의 약한 마음 때문이지만 그것을 지탱하는 것은 자네의 굳건한 의지라네 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이 마을에 보물을 탐내는 무리가 찾아온 적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조상들이 어떻게 마음을 모아 위기를 극복했는지에 대해 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노인의 한마디 한마디는 도윤이 흔들리던 마음을 다잡아 주었으며 진정한 용기는 외부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침착함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 사내의 눈빛들 조심하게. 탐욕의 눈먼 자는 자신이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법이니까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노인의 집을 나온 도윤은 달빛이 비치는 길을 걸으며 김 노인의 조언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길가의 핀 꽃들이 밤이슬을 머금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마을은 겉으로 보기에 고요했지만 속으로는 뜨거운 불씨를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사내가 퍼뜨린 독약 같은 말들이 마을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을 얼마나 오염시켰는지 생각하며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는 원망하기보다 자신이 어떻게 하면 마을의 기운을 다시 맑게 되돌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대나무 숲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울림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물가에서 물을 긋던 중 사내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무언가를 나누어주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내는 도심에서 가져왔다는 달콤한 과자와 화려한 장신구들을 나누어주며 사람들의 호감을 사고 있었고 그 대가로 대나무 숲으로 들어가는 뒷길을 묻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이 마치 사냥꾼이 짐승을 미끼를 던지는 것과 같다고 느꼈으며 사람들의 눈이 서서히 탐욕으로 멀어가는 것을 보며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는 말없이 물동이를 들고 집으로 향하며 무거운 마음을 억눌러야만 했습니다. 도윤이 집마당에 들어서자 평소에는 맑게 지저귀던 새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숲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대나무 숲의 입구는 마치 거대한 입을 벌린 듯 어둡게 보였고 댄잎들이 부딪히는 소리는 무언가 큰일이 닥칠 것을 알리는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조상들의 기록을 다시 살피며 만파식적이 단순히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이룬 자만이 만질 수 있는 신성한 존재임을 확인했습니다. 욕심이 닿는 순간 신령한 기운은 사라지고 오직 재앙만이 남을 것이다. 라는 경고의 문구가 도윤의 눈앞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사내는 이제 대놓고 마을 청년들을 선동하여 대나무 숲의 금지된 구역을 조사해야 한다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는 만파식적을 찾아낸 사람에게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황금을 주겠다는 거짓 약속까지 내걸며 청년들의 혈기를 자극했습니다. 도윤은 숲의 입구를 가로막고 서서 이곳은 조상님들의 영혼이 깃든 곳이며 함부로 발을 들여서는 안 됩니다 라고 외쳤지만 이미 사내의 감언이설에 눈이 먼 몇몇 청년은 도윤을 밀치려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정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보물을 향한 집착만이 숲의 공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평소 도윤을 따르던 아이들도 더 이상 그의 집 근처에 오지 않았고 마을 전체에 무거운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길에서 도윤과 마주쳐도 눈길을 피하며 바삐 걸음을 옮겼으며 그들의 얼굴에서는 예전의 평화로운 미소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내는 마을의 중심부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밤낮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 만파식적을 어떻게 손에 넣을지에 내에 대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평화는 실처럼 가늘게 이어져 있었고 언제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늘에는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고 습한 바람이 대나무 숲에서 마을로 불어닥쳤습니다. 기상 변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도윤은 마을 사람들에게 폭풍이 올 것을 경고했으나 이미 사내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도윤의 말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계획에만 몰두했습니다. 하늘의 징벌이 다가오고 있는데 왜 보이지 않는 것을 쫓으려 하십니까? 라고 도윤은 간절하게 호소했으나 그의 목소리는 거세지는 바람 소리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홀로 숲의 입구를 지키며 다가올 시련을 온몸으로 받아내 준비를 하며 굳건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내는 사람들의 불안이 정점에 달했을 때 다시 한번 선동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시오. 저 선비가 숨겨둔 피리 때문에 하늘이 진노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직접 숲으로 들어가 피리를 꺼내와야 마을이 살 수 있소 라고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사내의 논리에 휘말려 도윤이 마을의 안녕을 방해하는 원흉이라도 된 듯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자신을 향한 비난의 화살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으나 동네 어르신들까지도
사내의 말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이 되자 비바람이 더욱 거세졌고 대나무 숲은 마치 거대한 파도가 치는 것처럼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집안의 불을 모두 끄고 마루에 앉아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사내와 그를 따르는 무리는 횃불을 들고 숲으로 향하려 했으나 거센 바람 때문에 불꽃은 번번이 꺼졌고 숲은 그들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듯 거친 위용을 뽐냈습니다. 도윤은 이것이 숲이 내리는 마지막 경고임을 깨달았지만 탐욕의 눈먼 무리는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길을 찾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숲의 기운이 극도로 불안정해지자 마을의 가축들이 일제히 울부짖기 시작했고 기이한 안개가 마을 전체를 덮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내는 이것이 만파식적이 자신을 부르는 신호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더욱 몰아세웠습니다. 도윤은 안개 속을 뚫고 숲의 가장 깊은 곳으로 향해 신성한 대나무가 무사한지 확인하러 달려갔습니다. 그는 도중에도 뒤따라오는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와 사내의 사악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음을 직감하고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사내는 도윤의 뒤를 쫓으며 이제 그만 포기하고 보물을 내놓으시오. 그러면 마을 사람들도 당신을 용서할 것이오.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도윤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숲의 기류를 살피며 가장 신성한 장소로 향하는 길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그는 대나무 잎들이 서로의 몸을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마치 군대의 엔진 소리처럼 웅장하게 변하는 것을 느꼈고 그것이 마음 지키려는 숲의 의지임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사내의 집요함은 상상을 초월했으며 그는 이미 마을의 지형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도윤을 압박해왔습니다.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사내는 그들을 내팽개친 채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숲속으로 더 깊이 침투했습니다. 도윤은 흩어진 사람들을 하나둘씩 찾아 안전한 곳으로 안내하면서도 사내의 행방을 놓치지 않으려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마을의 평화를 깨뜨린 낯선 이의 존재는 이제 단순한 위협을 넘어 마을 전체의 생존을 려 옛날 농적 접다라 여름이면 물박성 따라 그녀는 땀방울이 눈을 가리는 것도 잊은 채 도윤은 마침내 숲의 중심부에 도달했고 그곳에서 신성한 대나무가 은은한 빛을 내뿜으며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사내 역시 그 뒤를 바짝 쫓아와 탐욕스러운 눈을 번뜩이며 대나무를 향해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멈추시오. 그 손을 대는 순간 당신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될 것이오. 라고 도윤이 호통을 쳤으나 사내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주변의 대나무들은 일제 휘어지며 비명을 질렀고 하늘에서는 천둥 소리가 울려 퍼져 산천을 진동시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에 겁을 먹고 집 안으로 숨어들었으며 몇몇 용기 있는 이들만이 도인의 이름을 부르며 숲 근처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사내가 벌인 짓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제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고 도인이 그동안 왜 그토록 숲을 지키려 했는지
마음속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동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숲의 기운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채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모든 것을 걸고 사내의 앞을 가로막으며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사내는 도포절학에서 숨겨두었던 날카로운 칼을 꺼내들고 도윤을 위협하며 방해하지 마라. 이 피리만 있으면 나는 천하를 호령할 수 있다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도윤은 무기 하나 없는 빈손이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그 어떤 칼날보다도 예리하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상들의 가르침과 마을의 평화를 생각하며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사내의 탐욕을 마주했습니다. 숲은 이제 거대한 폭풍의 눈처럼 고요해졌고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며 결전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을의 지혜로운 김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숲으로 들어와 도윤의 곁에 섰습니다. 도인은 사내를 향해 지팡이를 가리키며 탐욕의 끝은 언제나 파멸뿐임을 어찌 모르는가. 이곳은 자네 같은 자가 발을 들일 곳이 아니네 라고 엄중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노인의 등장은 도인에게 큰 힘이 되었고 사내는 예기치 못한 노인의 방해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숲의 모든 대나무가 노인의 말에 호응하듯 일제히 몸을 떨며 장엄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마을의 운명을 건 긴박한 밤은 그렇게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짙은 안개가 마을을 집어삼킨 듯한 다음 날 아침 대나무 숲에서 들려오던 맑은 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낮고 기분 나쁜 울음소리만이 온 산을 뒤덮었습니다. 도윤은 간밤의 소동으로 어지러워진 마당을 정리할 틈도 없이 대나무 숲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서둘러 산길을 올랐는데 길가에 늘어선 대나무들의 잎이 노랗게 변해 힘없이 처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푸른 생명력을 뿜어내야 할 숲이 마치 중병에 걸린 사람처럼 앓는 소리를 내는 것을 보며 도윤의 심장은 내려앉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분명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려는 탐욕스러운 기운이 숲의 성스러운 결계를 훼손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으며 마을에 닥칠 거대한 불행의 전조였습니다. 도윤은 숲속 깊은 곳에 있는 비밀스러운 동굴 근처에서 낯선 사내가 흘리고 간 것으로 보이는 비단, 주머니 하나를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안을 살폈습니다. 그 안에는 마을의 지형이 상세히 그려진 지도와 함께 만파식적을 비싼 값에 팔아넘기기로 약속한 외세 세력과의 밀서가 들어있어 도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내는 마을을 구원하러 온 거상이 아니라 나라의 보물을 훔쳐 자신의 배를 불리려는 파렴치한 도둑이자 첩자였음이 이 문서 하나로 명백히 드러난 셈이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밀서를 품에 넣으며 저 간교한 사내가 마을 사람들의 순박한 믿음을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생각하니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마을로 내려온 도윤은 평소 가까이 지내던 청년들을 은밀히 불러 자신이 발견한 증거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으나 이미 사내의 감언이설에 중독된 그들은 도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청년들은 사내가 나누어준 기이한 약을 먹고 눈이 충혈된 채 선비님이야말로 보물을 혼자 차지하려고 우리를 속이는 게 아닙니까? 라며 도윤을 몰아세웠습니다. 사내는 마을의 식수원에 정체모를 가루를 타서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평소의 이성을 잃고 오직 보물에 대한 집착에만 매달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도인은 이제 단순히 숲을 지키는 것을 넘어 마을 사람들의 무너진 정신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더 큰 숙명을 어깨에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을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들판의 곡식들이
갑자기 시들기 시작하고 우물물에서는 기린내가 진동하며 사람들의 불안을 극도로 자극했습니다. 산에는 이 모든 재앙이 도윤이 만파식적을 내놓지 않아 하늘이 노한 것이라며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도윤의 집으로 몰려가게 만들었습니다. 횃불을 든 무리는 도윤의 집 마당으로 들이닥쳐 당장 신비로운 피리를 내놓고 마을을 살려내라고 소리쳤고 평화롭던 도윤의 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도윤은 마루 끝에 정저하고 앉아 분노에 가득 찬 이웃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더 큰 용기와 지혜가 필요함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매우 이때 지팡이를 짚은 김노인이 무리 앞을 가로막으며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눈을 뜨고 저 사내의 뒤를 보아라. 재앙을 가져온 자가 누구인지 정말 모르겠느냐 며 사자우를 토해냈습니다. 노인의 서슬퍼런 기계에 마을 사람들은 잠시 주춤했으나 사내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노인네가 노망이 났구려. 지금 당장 대나무 숲의 심장을 베어 피리를 꺼내지 않으면 마을은 멸망할 것이오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사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나무 숲에서 거대한 굉음이 울려 퍼졌고 하늘은 핏빛으로 물들며 마치 세상의 종말이 다가온 듯한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것은 만파식적의 기운이 악한 자의 손길에 닿기 직전 스스로를 파괴하려는 마지막 비명이자 경고였습니다. 도인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음을 깨닫고 품 안에서 자신이 직접 깎아 만든 평범한 대나무 피리를 꺼내들어 입술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비록 전설 속의 만파식적은 아니었지만 평생 대나무를 아끼고 사랑해온 도윤의 진심이 담긴 피리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마을 사람들의 귀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 소리는 날카롭고 거친 사내의 목소리와 달리 부드럽고 따뜻하여 광기에 젖어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잠시나마 진정시키는 묘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사내는 당황하며 도인의 피리를 빼앗으려 했지만 도인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사내를 응시하며 진정한 보물은 물건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신뢰와 평화에 있다. 고 일갈했습니다. 도윤은 마을 사람들에게 내일 새벽 대나무 숲의 가장 높은 곳인 만파대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으니 모두 모여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사내는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까 두려워 밤새 마을 곳곳에 불을 지르려 획책했으나 도윤의 진심을 느낀 몇몇 주민들이 몰래 도윤을 도와 사내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윤은 홀로 사당에 들어가 조상들께 기도를 올리며 내일 있을 결전에서 마을을 구하고 숲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고요한 밤 공기를 타고 대나무 숲으로 번져나갔고 잠시 멈추었던 댄잎의 속삭임이 아주 미세하게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도윤은 마을의 모든 어른과 청년들을 이끌고 안개가 자욱한 대나무 숲을 헤치며 산 정상에 있는 만파대로 향했습니다. 사내는 이미 그곳에 도착해 거대한 대나무를 베어내기 위해 도끼를 치켜들고 있었는데 그의 그림자는 아침 해를 등지고 기괴하게 늘어져 악마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사람들에게 사내의 보찜 속에 숨겨진 밀서와 금덩이들을 가리키며 그가 어떻게 마을을 배신하려 했는지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으려 하지 않던 사람들도 사내의 짐에서 쏟아져 나오는 타국의 인장과 수상한 물건들을 보며 서서히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고 사내는 궁지에 몰리자 본색을 드러내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사내는 이미 천한 마을놈들아, 이 피리 하나면 나는 나라를 사고도 남을 부를 얻을 수 있다. 며 관기 어린 본성을 드러냈고 그 순간
숲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도인은 사내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며 대나무 숲의 정령들에게 마을의 평화를 돌려달라고 온 마음을 다해 호소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도인이 발을 내 흙에서 푸른 빛이 새어나왔고 사내가 휘두르는 칼날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막힌 듯 번번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하며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도윤의 뒤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만파대 중앙에 서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번쩍 들고 대나무 숲의 모든 기운을 하나로 모으는 주문을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그러자 숲의 모든 대나무가 일제히 도윤을 향해 고개를 숙이듯 휘어졌고 그 중심에서 눈부신 황금빛 섬광이 뿜어져 나와 사내의 탐욕스러운 시야를 가려버렸습니다. 사내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고 그가 들고 있던 도끼와 칼은 힘없이 땅바닥으로 떨어져 나갔으며 마을을 덮고 있던 탁한 안개는 순식간에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숲이 도윤의 결백함과 정성을 인정하고 그의 손을 들어준 것이며 진실이 어둠을 뚫고 세상 밖으로 완전히 드러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내를 포박하여 마을 입구의 느티나무에 묶어두고 그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 엄중히 심판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증오보다는 용서를 선택하여 사내를 마을 밖으로 영원히 추방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다시는 이 신성한 땅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경계했습니다. 사내는 비참한 몰골로 마을을 떠나갔고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악취 대신 대나무 향기가 다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도윤 앞에 엎드려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사죄하며 다시는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마을의 전통과 보물을 지키겠노라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태양은 이제 산마루 위로 완전히 떠올라 대나무 숲을 찬란한 금빛으로 수놓았고 병들었던 댄잎들은 다시 생기를 되찾아 파릇파릇한 빛깔을 내뿜었습니다. 도윤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숲의 훼손된 부분을 정성껏 치료해주고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에 대해 따뜻한 가르침을 전해주었습니다. 마을의 가축들도 다시 활기를 되찾아 평화로운 울음소리를 내었고 시들었던 곡식들은 마치 마법처럼 고개를 저들며 풍년을 약속하는 듯한 몸짓을 보였습니다. 소동은 끝이 났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씻을 수 없는 교훈이 깊이 새겨졌으며 도윤은 그들의 진정한 지도자이자 수호자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도윤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 마당에 우물물로 세수를 하며 전란의 먼지를 씻어냈는데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한층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조상들의 기록 아래에 오늘의 사건을 꼼꼼히 기록하며 후손들이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계의 글을 남겼습니다. 만파식적은 눈에 보이는 악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 올바른 도리이다 라는 문장을 적어내려가는 그의 손길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평화로운 묵향이 가득 찼고 창밖으로는 대나무 숲의 정겨운 바람 소리가 승전보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부녀자들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들고 도윤의 집으로 모여들어 소박한 위로의 잔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오해와 갈등을 씻어내듯 사람들은 서로의 잔에 술을 채워주며 웃음을 되찾았고 아이들은 다시 마당에서 술래잡기를 하며 평화로운 일상을 만끽했습니다. 김노인은 도윤의 곁에 앉아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장하구나 자네 덕분에
우리 마을의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남았네라. 며 진심 어린 찬사를 건넸습니다. 도윤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이 모든 공을 마을 사람들과 대나무 숲의 보살핌으로 돌리는 미덕을 보여주었습니다. 달은 어김없이 떠올라 마을을 은은하게 비추었으나 오늘 밤의 달빛은 유난히 더 밝고 깨끗하여 온 세상을 정화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대나무 숲은 이제 슬픈 울음 대신 장엄하고 신비로운 교향곡을 연주하며 마을의 밤을 지켜주었고 사람들은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깊고 편안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도윤은 사람들을 배웅한 뒤 홀로 마루에 앉아 동해 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만파식적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가슴에 새겼습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을 잠재우는 것은 피리의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맑은 마음이라는 진리를 그는 오늘 온몸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대나무 숲의 기운은 더욱 견고해졌고 마을 구석구석에는 평화의 기운이 스며들어 상처 입은 마음들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도윤은 내일부터 다시 시작될 일상을 준비하며 자신의 도포를 정갈하게 개어놓고 등불을 껐는데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을은 그 어떤 외부의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뿌리를 갖게 되었으며 만파식적의 전설은 도윤이라는 젊은 선비의 삶을 통해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현실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숲은 고요하게 숨을 쉬며 내일을 약속했고 마을은 다시 전설 속의 평화로운 낙원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창문을 열어 대나무 숲 향기를 깊게 들이마셨는데 그 향기는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숲이 자신에게 보내는 감사의 인사를 들은 듯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이 평화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마을의 모든 집에서 새어나오던 등불들이 하나둘씩 꺼지고 달빛만이 길을 비추는 고요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만파식적의 신비로운 힘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 피어나 그들이 살아가는 매 순간을 아름다운 선율로 채워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눈을 떴으나 몸은 날아갈 듯 가벼웠고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그는 마당으로 나와 기지개를 켜며 다시 푸르게 빛나는 대나무 숲을 바라보았는데 숲의 중심에서 신비로운 새 한 마리가 날아올라 하늘 높이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마을의 모든 부정이 씻겨 내려갔음을 알리는 길조처럼 보였고 도윤은 새를 따라 시선을 옮기며 끝없이 넓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이제 도윤과 마을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서로를 아끼고 자연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진실한 삶의 태도뿐이었으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만파식적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마을 아이들을 불러 대나무 숲으로 체험학습을 떠나기로 했고 아이들은 신이 나서 도윤의 뒤를 쫄래쫄래 따라왔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대나무의 곧은 마디가 시련을 견뎌낸 훈장임을 가르치며 우리 인간의 삶도 그와 같아야 한다고 다듬어지지 않은 순수한 마음들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대나무를 만져보고 냄새를 맡으며 자연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해 그들의 맑은 웃음소리는 숲의 정령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이렇게 세대와 세대를 이어 흐르는 죄의 강물은 마을의 평화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도윤은 그 길의 인도자로서 자신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오후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훼손된 숲의 경계에 돌담을 쌓고 정자를 세워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평화의 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도윤은 직접 돌을 나르고 흙을 개며 이웃들과 땀방울을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깨진 신뢰의 조각들은 다시 단단하게 붙어 예전보다 더 강한 공동체의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정자가 완성되자 사람들은 그곳에 앉아 대나무 숲의 소리를 감상하며 자신들이 지켜낸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했습니다. 이제 만파식적은 특정 가문의 전유물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함께 가꾸고 보존해야 할 공동의 유산이자 마음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해저물 무렵 도윤은 다시 홀로 만파대에 올라 고요해진 세상을 바라보며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바람은 이제 날카로운 비명 대신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그의 귓가를 간지럽혔고 동해의 파도는 웅장한 북소리처럼 마을의 기초를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삶이 이토록 아름다운 풍경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느끼며 앞으로 닥칠 그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을 마음의 중심을 세웠습니다. 그는 조용히 피리를 꺼내어 이번에는 마을의 안녕과 만백성의 평안을 기원하는 간절한 곡조를 연주하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온 누리에 퍼져나갔습니다. 피리 소리는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세상 구석구석에 닿았고 그 소리를 들은 모든 생명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평화의 기운을 만끽했습니다. 도윤의 연주는 화려하지 않았으나 그 안에 담긴 진심과 사랑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났으며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신비로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연주를 마친 도윤의 눈가에는 맑은 이슬이 맺혔는데 그것은 슬픔의 눈, 모든 시련을 이겨낸 자만이 흘릴 수 있는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대나무 숲은 그 소리에 화답하듯 장엄하게 흔들리며 도인과 마을의 앞날에 축복을 내리는 듯한 신비로운 서광을 비추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도윤은 다시 정갈한 모습으로 돌아와 자신의 작은 방에서 촛불 하나를 밝히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예전과 다를 바 없었지만 그 안을 채우고 있는 공기와 기운은 완전히 새로워져 있었으며 마을 전체가 거대한 보호막 아래 안식을 취하는 듯 했습니다. 도윤은 책장을 넘기며 미소 지었고 그의 마음은 이미 내일 아침 대나무 숲에서 만날 새로운 생명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을의 위기와 극복의 역사는 한 페이지를 넘겼고 도윤은 진정한 평화의 수호자로서 깊고 고요한 밤의 품속으로 평온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자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마을 중앙에 있는 넓은 마당으로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공기는 여전히 어제의 소동으로 인해 무겁고 가라앉아 있었지만 사람들의 눈빛에는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간절함과 불안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정갈한 흰색 도포를 차려입고 마을 사람들의 중심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모두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오랫동안 감추어져 왔던 비밀과 낯선 사내의 추악한 음모를 낱낱이 밝혀 마을의 평화를 되찾기로 결심하고 마을 사람들을 한 명씩 눈에 담았습니다. 도윤은 먼저 소매 안에서 어제 발견한 외세와 내통한 밀서를 꺼내어 마을 어르신들에게 정중하게 전달하며 그 내용을 소리내어 읽어내려갔습니다. 이 사내는 우리 마을을 돕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대나무 숲의 보물을 팔아넘겨 타국의 군대를 끌어들이려 했던 첩자입니다. 라고 도윤이 외치자 마당은 순식간에 차가운 정적으로 휩싸였습니다. 사내는 당황하여 발뺌하려 했으나 도윤이 사내의 짐 속에서 몰래 훔친 마을의 지도와 금괴들을 하나씩 꺼내 보이자 사람들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붉게 달아올랐으며 사내를 향한 원망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사내는 궁지에 몰리자 이제껏 보여주던 인자한 미소를 거두고 품 안에서 날카로운 칼을 꺼내 들어 가장 가까이 있던 아이를 인질로 삼으려 위협했습니다. 이 무지한 놈들아, 진실이 무엇이 중요하냐? 이 피리 하나면 나는 세상의 왕이 될 수 있는데 어찌 너희 같은 것들에게 방해를 받겠느냐? 며 광기에 찬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났으나 도유는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사내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낮은 목소리로 탐욕의 눈먼 자에게는 만파식적의 진정한 소리가 들리지 않는 법이다. 라고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때 김 노인이 지팡이를 땅에 힘차게 내리치며 사내를 향해 꾸짖기를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토록 사악한 짓을 벌일 수 있단 말이냐. 우리 마을은 대대로 정과 신의로 버텨온 곳이니 당장 무기를 버리고 죄를 청하라. 오이갈 하셨습니다. 노인의 목소리에는 마을의 역사를 지켜온 강직한 힘이 실려 있었고 그 기세에 사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장정들도 이제야 제정신을 차린 듯 도구와 몽둥이를 들고 도인의 곁으로 모여들어 사내를 에워쌌으며 마을의 분위기는 악한 자를 몰아내기 위한 결연한 의지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도윤은 허리춤에 차고 있던 평범한 대나무 피리를 다시 꺼내어 하늘을 향해 천천히 들어올리며 마을 사람들에게 만파식적은 보석으로 치장된 물건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맑은 마음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마을의 안녕과 사내의 악한 기운이 정화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피리를 불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는 마치 천상의 음악처럼 맑고 고왔습니다. 피리 소리가 울려 퍼지자 신기하게도 사내의 발바닥 아래에서 수많은 대나무 뿌리들이 솟아올라 그의 몸을 칭칭 감아 올렸으며 사내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대나무 숲에서 불어온 시원한 바람은 사내의 광기를 잠재우고 마을 곳곳에 스며들어 있던 탁한 공기를 깨끗하게 씻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인질로 잡혔던 아이는 무사히 부모의 품으로 돌아갔으며 사내는 대나무 뿌리에 묶여 옴짝달싹 못한 채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하며 도윤이 진정한 만파식적의 수호자임을 깨달았고 그동안 그를 의심하고 비난했던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깊은 부끄러움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 악을 물리친 이 순간은 마을 역사상 가장 장엄한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사내를 향해 당신의 탐욕이 마을을 위협했지만 대나무 숲은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참회의 기회를 주었소. 이제 이 마을을 떠나 다시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마시오. 라고 선언했습니다. 대나무 뿌리가 스르르 풀리자 사내는 비참한 몰골로 기어나와 마을 밖을 향해 달아나기 시작했는데 그의 뒤로는 거센 소나기가 쏟아져 그가 남긴 더러운 흔적들을 모두 씻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내가 멀리 사라질 때까지 지켜본 뒤 도윤을 향해 일제히 절을 올리며 우리가 어리석어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를 용서하고 이 마을을 계속 지켜주십시오 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비가 그친 뒤 마을 광장에는 유난히 크고 선명한 무지개가 떠올라 대나무 숲과 마을을 하나로 연결해 주었습니다. 도윤은 마을 사람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하나가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만파식적의 진정한 발현입니다. 라고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의 미안함과 고마움을 담아 도윤의 집마당을 청소하고 부서진 담장을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시 다졌습니다. 흉흉했던 소문은 사라지고
이제 마을에는 다시금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는 따뜻한 정이 샘물처럼 솟아나기 시작했으며 평화의 기운이 온 마을을 감쌌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부녀자들은 각자 집에서 가져온 쌀과 나물들을 모아 커다란 가마솥에 비빔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음식처럼 우리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로 잘 버무려지면 좋겠네 라며 아낙네들은 밝은 미소를 지었고 고소한 참기름 냄새는 마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숲으로 달려가 대나무 잎으로 배를 만들어 시냇물에 띄우며 놀았고 그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마을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약이 되었습니다. 소란스러웠던 어제와 달리 오늘의 공기는 너무나 달콤하고 포근하여 마치 꿈결 같은 평온함이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도윤은 마을 청년들과 함께 훼손된 대나무 숲의 입구를 정비하며 부러진 나뭇가지들을 정성껏 싸매 주었습니다. 청년들은 도윤의 가르침에 따라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배우며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땀방울로 씻어내었고 숲은 그들의 정성에 화답하듯 더욱 푸르른 빛깔을 내뿜었습니다. 선비님, 이제는 저희가 이 숲을 함께 지키겠습니다. 라는 청년들이 다짐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마을의 수호는 도윤 혼자만의 짐이 아니라 마을 구성원 모두가 나누어져야 할 소중한 책임이 되었으며 이는 마을이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 저물열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대나무 숲을 향해 감사의 제사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제상 앞에는 도윤이 지켜낸 평화의 상징인 대나무 피리가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두 손을 모아 마을의 안녕과 후손들의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김 노인은 축문을 읽으며 하늘이 내린 보물은 오직 의로운 자만이 누릴 수 있음을 잊지 말자. 고 다시 한번 강조하셨으며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나누어 먹는 음식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맛이 좋았으며 달빛 아래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의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제사를 마친 뒤 홀로 만파대에 올라 고요하게 흐르는 동해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만파식적의 진정한 힘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와 사랑 속에 있음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옷자락을 스칠 때마다 숲의 요정들이 속삭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도윤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다하겠노라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대나무 숲의 신비로운 기운은 더욱 강해졌으며 마을은 이제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마을로 내려오는 길에 도윤은 길가에 핀 야생화들이 유난히 향기롭게 느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은 마을의 모든 생명은 저마다의 빛깔과 향기를 뽐내며 도윤을 반겨주었고 그는 그 소박한 아름다움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집집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는 마을의 평온한 저녁 식사를 알리는 신호였으며 도윤은 그 연기를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평화를 만끽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칼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이토록 평범한 일상을 지켜내는 자임을 도윤은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해 보였습니다. 도윤이 집에 도착하자 마을 청년들이 그를 위해 준비한 작은 선물이 마당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청년들이 산에서 직접 채취한 귀한 약초들과 도윤이 평소 좋아하던 차 잎이었는데 그 안에는 청년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존경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선물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세상 그 어떤 보물을 얻는 것보다
값진 이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찬물을 끓이며 오늘 하루의 긴장과 피로를 씻어냈고 창밖의 달빛은 도윤의 방안을 따뜻하게 비추며 그의 고결한 성품을 칭송하는 듯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다시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지만 그 정적은 이전의 불안한 침묵과는 확연히 다른 기고 풍요로운 안식의 소리였습니다. 대나무 숲은 마을을 향해 부드러운 자장가를 들려주었고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어느 때보다 깊고 평온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의 일기장에 오늘 몰아냈다고 적으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만파식적의 전설은 책 속에 갇힌 이야기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오늘의 이야기가 되어 영원히 기억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 대나무 숲을 거닐며 숲의 안부를 살폈습니다. 어제의 소동이 마치 없었던 일인 것처럼 숲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지만 대나무들의 줄기는 이전보다 더 굵고 단단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숲의 중심에 있는 신성한 대나무 아래에 앉아 잠시 명상에 잠겼는데 그때 숲 전체가 은은한 공명을 일으키며 인사를 전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오직 순수한 영혼을 가진 자만이 들을 수 있는 자연의 목소리였으며 도윤은 그 소리에 화답하듯 대나무의 거친 껍질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도윤은 마을 우물가로 내려가 마을 사람들과 아침 인사를 나누었는데 사람들의 표정은 맑은 샘물처럼 투명하고 밝았습니다. 도윤 선배님, 좋은 아침입니다. 라며 건네는 인사 한마디에 담긴 진심은 그 어떤 미사여구보다도 아름다웠으며 도윤은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마을은 이제 서로에 대한 의심이나 질투 대신 신뢰와 협동의 정신이 가득한 변모해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이 지킨 것이 단순히 숲이나 피리가 아니라 이처럼 아름다운 사람들의 마음이었음을 느끼며 큰 보람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마을 서당에서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다시 활기차게 울려 퍼졌고 원장님은 아이들에게 이번 사건을 예로 들며 올바른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힘은 남을 누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다스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단다 라는 훈장님의 말씀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밝은 눈망울을 빛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나 마을의 기둥이 될 때쯤이면 만파식적의 정신은 더욱 깊게 뿌리내려 그 어떤 시련도 마을을 넘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도윤은 서당 앞을 지나며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후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숲의 정기를 보존하기 위한 작은 축제를 열기로 했고 도윤은 축제의 중심에서 피리 연주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특정한 곡조를 정하지 않고 바람의 흐름과 대나무의 흔들림에 몸을 맡긴 채 즉흥적으로 연주를 시작했는데 그 소리는 마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감동적인 선율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피리 소리에 맞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공동체의 기쁨을 나누었고 그 열기는 해가 질 때까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이 축제는 마을의 상처를 완전히 씻어내고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우는 소중한 화합의 장이 되었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밤이 찾아오자 마을은 다시 은은한 달빛 아래 평화로운 안식에 잠겼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마루에 앉아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취를 만끽하며 만파식적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습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다툼을 잠재우는 것은 신비로운 물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흐르는
이해와 용서의 소리라는 것을 그는 이번 시련을 통해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대나무 숲은 밤바람에 일렁이며 도윤의 깨달음에 찬사를 보내는 듯했고 마을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아름다운 꿈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대나무 피리를 보며 그것이 비록 전설 속의 진품은 아닐지라도 자신의 정성과 마을의 평화가 담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보물임을 느꼈습니다. 그는 피리를 소중히 닦아 상자에 넣고 내일을 향한 기대를 품은 채 등불을 껐는데 어둠 속에서도 그의 방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도윤은 더 이상 고독한 파수꾼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함께 숲을 가꾸고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으며 그의 삶은 대나무처럼 곧고 푸르게 계속될 것입니다. 마을은 다시 신비로운 평화의 요람이 되어 전설보다 더 아름다운 현실의 풍경을 그려나갔습니다. 마을의 모든 생명이 잠든 시각, 대나무 숲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만파식적의 기운이 은은한 빛을 발하며 마을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힘이었지만 도윤과 마을 사람들이 마음을 모을 때마다 더욱 강해지는 살아있는 평화의 증거였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 숲은 푸르게 빛날 것이며 도윤의 피리 소리는 바람을 타고 세상 끝까지 퍼져나가 지친 영혼들을 위로할 것입니다. 그렇게 마을은 전설의 품 안에서 가장 안온한 휴식을 취하며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시간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으며 모든 갈등은 눈 녹듯 사라져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도윤은 꿈속에서 조상들을 만나 마을을 지켜낸 공로를 인정받고 그들로부터 더욱 깊은 지혜를 전수받는 신비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꿈속의 조상들은 도윤에게 네가 지킨 것은 나무가 아니라 인류의 양심이다 라고 축복해 주셨고 도윤은 그 말씀에 큰 용기를 얻어 더욱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깨어난 뒤에도 그 축복의 여운은 가슴속에 남아 도윤의 얼굴에 선사했으며 그는 자신이 걷는 이 길이 옳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새벽은 그렇게 축복 속에서 시작되었고 만파식적의 전설은 도윤과 함께 영원히 빛날 새로운 서막을 열었습니다. 맑은 아침 햇살이 다시 마을의 기와지붕 위로 내려앉으며 시련이 지나간 짧게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새것담을 간나물. 마을 사람들은 어제의 악몽을 씻어내듯 이른 아침부터 마당을 쓸고 담장을 정비하며 활기찬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도윤은 마당의 감너무 아래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대나무 숲의 향기가 더욱 짙고 맑아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림자도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서로를 향한 신뢰와 감사만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우물가에서 물을 긋는 아낙네들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소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깊이 실감했습니다. 도윤은 정갈하게 옷무새를 가다듬고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로 향하여 마을 어른들에게 문안 인사를 올렸습니다. 김노인을 비롯한 마을의 원로들은 도인의 손을 꼭 맞잡으며 그가 보여준 용기와 지혜에 대해 다시금 깊은 찬사를 보내주었습니다. 자네가 아니었다면 우리 마을은 탐욕의 눈먼 자의 손에 넘어가 모든 평화를 잃었을 것이네 라며 김노인은 인자한 도윤을 격려하셨습니다. 도윤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마을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뭉쳐주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공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대화 위로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와 대나무 숲의 노랫소리를 전해주었습니다. 마을의 대나무 숲은 이전보다 훨씬 더 푸르고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변모하여 마치 마을을 수호하는 거대한 성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청년들과 함께
숲의 오솔길을 거니며 훼손되었던 부분을 보수하고 어린 대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변의 돌들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청년들은 도인에게 자연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배우며 예전보다 훨씬 더 성숙한 모습으로 작업에 임했습니다. 숲이 우리를 지켜주는 만큼 우리도 숲을 아껴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고 한 청년이 말하자 도윤은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숲의 정령들은 그들의 정성에 화답하듯 은은한 서광을 비추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중앙의 넓은 마당에서는 큰 잔치를 준비하는 손길들로 분주해졌으며 맛있는 음식 냄새가 온 마을에 가득 퍼졌습니다. 부녀자들은 솥에 불을 지피고 갓 수확한 곡식들로 정성스러운 음식을 장만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소동 기간 동안 닫혀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이제 활짝 열려 있었고 마을 공동체의 유대감은 시련을 겪은 덕분에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잔치 준비를 돕기 위해 장작을 나르거나 심부름을 하며 마당 곳곳을 활기차게 뛰어놀았습니다. 평화로운 마을의 풍경은 마치 한 폭의 아름다운 수묵화처럼 평온했습니다. 도윤은 서재로 돌아와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고서의 마지막 장에 이번 만파식적 소동과 그 극복의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는 기록을 마치며 진정한 보물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으며 그것을 알아보는 안목은 오직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다. 는 문장을 적어 넣었습니다. 방 안에는 묵향이 은은하게 감돌았고 창밖으로는 대나무 잎들이 바람에 부딪히는 정겨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붓을 놓고 잠시 명상에 잠기며 자신의 삶이 마을의 역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깊이 성찰했습니다. 도윤의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하고 맑아져 있었습니다. 잔치가 시작되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풍성한 음식들을 나누며 그동안의 시련을 잊고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도윤은 상석에 앉아 어르신들께 술을 따라 올리며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따뜻한 덕담을 건넸습니다. 우리가 지켜낸 이 평화가 후손들에게도 소중한 유산으로 전해지길 바랍니다. 라고 도윤이 말하자 사람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전이나 고기 요리보다도 사람들이 나누는 정과 신뢰가 훨씬 더 달콤하게 느껴지는 저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달빛보다 더 밝은 미소가 가득 차올랐으며 노래소리는 밤하늘 높이 울려 퍼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달은 쟁반처럼 둥글게 떠올라 마을 전체를 은은한 윤빛으로 수놓았고 대나무 숲은 그 빛을 받아 신비로운 아우라를 내뿜었습니다. 도윤은 잔치 자리를 정리하고 홀로 만파대에 올라 피리를 꺼내 들고 동해 바다를 바라보며 마지막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연주는 마을의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시련을 이겨낸 모두를 위로하고 축복하는 감사의 노래였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피리 구멍에 손가락을 얹어 부드럽게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피리 소리는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며 만물 위에 따뜻한 평안의 기운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의 피리 소리는 신기하게도 마을 사람들의 꿈속까지 스며들어 그들의 지친 영혼을 치유하고 깊은 안식을 선사했습니다. 낮 동안 열심히 일했던 농부들도 아이들을 돌보느라 애썼던 어머니들도 그 소리를 들으며 어느 때보다 편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대나무 숲은 도윤의 연주에 맞춰 웅장한 화음을 넣듯 장엄하게 흔들렸고 바다의 파도는 박자를 맞추듯 해안가에 부드럽게 부서졌습니다. 이 신비로운 교향곡은 온 우주가 마을의 평화를 축복하고 있음을 알리는 증거였으며 도윤은 연주를 이어가며
만파식적의 진정한 의미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연주를 마친 도윤은 피리를 소중히 가슴에 품고 밤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을 올려다보며 자연의 광대함과 인간의 소중함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킨 것이 단순히 필이라는 물건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자연과의 조화라는 위대한 가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람은 이제 차갑지 않고 포근하게 그의 도포자락을 감싸 안았으며 숲에서는 이름 모를 새들이 나직하게 노래하며 밤의 평화를 찬미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산을 내려오며 마을의 모든 집들이 평온한 어둠 속에서 숨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도윤이 집에 도착하여 마루에 앉았을 때 마당 한 구석에 핀 달맞이 꽃이 노란 꽃잎을 활짝 열어 그를 반겨주었습니다. 그는 그 소박한 꽃 한 송이에서도 생명의 경외감을 느끼며 내일부터 다시 시작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절감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서 식어가는 장작의 연기조차도 정겨운 삶의 흔적으로 다가왔으며 도윤은 자신의 집고 안전하고 따뜻한 피난처임을 느꼈습니다. 그는 정갈하게 씻은 손으로 방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위에 등불을 껐는데 어둠 속에서도 마음은 환하게 재감되어 마을은 이제 그 어떤 외부의 유혹이나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신념의 뿌리를 갖게 되었으며 도윤은 그 뿌리를 가꾸는 든든한 파수꾼으로 남았습니다. 만파식적의 전설은 이제 도윤의 삶을 통해 현실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자장가 삼아 평화로운 내일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나무 숲의 소리는 언제나 마을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며 도윤의 피리 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지 않는 희망의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깊어가는 밤, 마을은 전설의 품 안에서 가장 안온한 휴식을 취하며 새로운 희망을 준비했습니다. 도윤은 꿈속에서 다시 한번 대나무 숲의 정령들과 조상들을 만나 마을의 영원한 번영을 약속받고 그들의 지혜를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조상들은 도윤에게 네가 지킨 평화가 곧 우주의 조화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도윤은 그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도 그의 가슴은 여전히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으며 상쾌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대나무 숲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렸으며 그의 기도는 아침 안개를 타고 숲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닿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평소보다 더 활기찬 모습으로 마당을 쓸고 숲의 안부를 살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가며 도윤에게 정겨운 인사를 건넸고 아이들은 그의 뒤를 따르며 대나무 피리 만드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졸라댔습니다. 도윤은 아이들과 함께 숲에 들어가 적당한 대나무를 골라 깎아주며 자연의 선물을 소중히 다루는 마음가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서툰 피리 소리는 숲의 바람 소리와 어우러져 마을에 새로운 희망의 선율을 불어넣습니다. 이렇게 만파식적의 정신은 세대를 넘어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우물가에는 다시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를 하며 정겨운 담소를 나누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마을의 건강한 박동처럼 힘차게 울렸습니다. 들판의 곡식들은 시련을 이겨낸 뒤 더욱 튼튼하게 자라나 황금빛 물결을 이루며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이제 서로를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 대신 돕고 나누는 미덕이 가득한 낙원으로 사람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진정한 만파식적의 힘은 피리소리 그 자체가 아니라
소리를 듣는 이들의 변화된 마음속에 있음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해질녘 도윤은 다시 자신의 마루에 앉아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며 깊은 평온을 만끽했습니다. 산등성이에 걸린 태양은 마을 전체에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주고 있었고 숲의 대나무들은 그 빛을 머금어 황금색 기둥처럼 장엄하게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삶이 이토록 아름다운 대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에 무한한 감사를 느끼며 앞으로 닥칠 그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마음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대나무 숲에서 들려오는 자연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 평화가 영원하기를 기원했습니다. 밤이 되자 마을의 집집마다 등불이 하나둘씩 켜지며 어둠 속에서도 따뜻한 삶의 빛을 내뿜었습니다. 도윤은 서재에서 조용히 독서를 하며 마음을 수양했고 그의 곁에는 언제나 만파식적의 정신을 담은 대나무 피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 창밖의 별을 보며 고통받는 세상의 다른 이들에게도 이 평화의 선율이 닿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마을의 밤, 이제 두려움이 아닌 안식의 시간이었으며 모든 생명은 대나무 숲의 보호 아래 깊고 편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마을은 전설보다 더 아름다운 현실의 풍경을 매일 밤 그려나갔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일기장의 마지막으로 평화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문구를 남기며 만파식적에 관한 긴 기록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는 붓을 정갈하게 닦아 보관하고 등불을 끈 뒤 잠자리에 누웠는데 방 안에는 대나무 숲의 상쾌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호흡은 숲의 호흡과 일치하여 규칙적이고 평온했으며 꿈속에서도 그는 아름다운 피리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을의 역사는 이제 도윤이라는 이름과 함께 만파식적의 찬란한 전설로 기억될 것이며 그 향기는 천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도윤의 머리칼은 서리처럼 하얗게 변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청년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대나무 숲을 거닐며 숲과 대화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마을에 살아있는 신선처럼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마을은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대나무 숲을 아끼고 서로를 신뢰하는 마음만큼은 변함없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소리는 이제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일상 속에 녹아든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마을은 영원한 평화의 요람으로 남았습니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만파대에 올라 자신이 평생 지켜온 숲과 바다 그리고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이 다하는 순간에도 이 평화가 지속될 것임을 확신하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가지고 있던 피리를 숲의 가장 신성한 대나무 틈 사이에 소중히 끼워 넣으며 이제 이 피리는 숲과 하나가 되어 영원히 마을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숲 전체가 크게 흔들리며 도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고 하늘에서는 오색 구름이 나타나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도윤의 삶은 그렇게 만파식적의 선율과 하나가 되어 전설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도윤이 남긴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 매년 대나무 축제를 열어 그를 기리고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겼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대나무 숲에서 뛰어놀며 전설 속 피리 이야기를 들었고 어른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대나무 숲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만파식적의 힘은 이제 특정 물건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문화와 정신으로 승화되어 그 어떤 외세의 침략이나 재앙도 마을을 넘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을은 역사 속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공동체에
표본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도윤이 떠난 뒤에도 대나무 숲의 소리는 밤마다 은은하게 마을을 감싸 안았으며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도윤 선비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만파식적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던 그의 가르침은 마을의 가훈이 되어 집집마다 소중히 간직되었고 사람들은 고난이 닥칠 때마다 서로의 손을 잡고 피리 소리를 함께 불렀습니다. 마을은 이제 지상에 구현된 작은 낙원이었으며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산증인이 되었습니다. 대나무 숲의 푸르름은 영원히 퇴색되지 않고 마을의 역사를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도윤 선비가 지켜낸 그 평화로운 대나무 숲의 소리를 마음속으로 들으며 깊고 편안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근심은 모두 바람에 날려 보내고 오직 맑고 투명한 만파식적의 선율만이 여러분의 꿈길을 인도할 것입니다. 밤하늘의 달빛이 여러분의 창가를 비추며 고요한 안식을 약속하고 있으니 아무 걱정 없이 눈을 감으십시오. 대나무 숲은 오늘도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으며 도윤의 피리 소리는 영원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평화의 노래를 들려줄 것입니다. 따뜻하고 평온한 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서 시작된 이 신비로운 만파식적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지만 그 울림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마음의 평정을 찾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밤은 대나무 숲의 시원한 바람 소리를 자장가 삼아 세상에서 가장 안온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도윤 선비와 마을 사람들이 가꾸었던 그 아름다운 정과 신뢰의 마음이 여러분의 꿈속에서도 환하게 꽃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제 편안히 쉬십시오. 마을의 밤은 깊고 평화롭습니다.